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 영상이면서 이 멤버십 회원분들도 봐야 하는 영상 또는 이제 향후 이제 멤버십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엑셀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연휴 기간에 기초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오늘은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출 데이터를 한 2, 3년 정도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저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트라스라고 치시면 여기 TRASS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역 통계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무역 통계에서 여기에 이제 수출입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수출입 통계에 보시면은 기본 조회가 있고 상세 조회가 있고 잠정치 조회가 있는데, 기본 조회는 말 그대로 보통 이제 품목을 조회를 하죠. 그래서 품목에다가 품목 검색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넣는 사람들이 10단위를 넣기도 하고 6단위를 넣기도 하고, 10단위는 이제 세부 단위고 그 세부 단위들의 조금 더 상위 단위인데 그 세부 단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6단위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보통 시장에서 관리하는 거는 6단위나 10단위, 좀 적어봐야 한 4단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가 있다. 단위가 있고 그 단위에 대한 HS 코드들을 서로 이제 찾아가지고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 조회가 있는데, 이 기본 조회는 확정 수출 데이터라고 해서 매월 15일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영상을 5월 3일날 찍고 있으니까 4월달 수출 데이터는 5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휴일에도 발표를 합니다. 보통 한 시간은 한 10시쯤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조회라는 게 있어요. 상세 조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품목을 선택을 해서 그 어떤 지역에서 수출을 하느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또는 그 지역에서 공장이 있는 회사가 걸리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을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면, 아, 이쪽 수출 코드가 여기 지역에서 수출이 되는구나. 또는 이 품목이 어떤 국가로 많이 나가느냐, 어떤 지역으로 많이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지역, 여기 기본형을 섞어가지고 품목의 국내 지역에 뭐 어떤 국가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화해서 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유료에 한 33,000원 정도는 줘야 한 달치를 줘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잠정치가 있어요. 잠정치는 매월 1일날 그리고 11일이랑 21일 3번 나오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다 수출 코드가 10단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걸 10단위로만 검색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유료인 경우에는 품목 조회를 통해 가지고 한 4단위나 6단위도 이게 검색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만 이제 국가로 나오고 그걸 이제 월별로 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는 이제 월별로 또 관리를 하는데, 이제 10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출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저는 이제 요거는 확정이고 요거는 이제 잠정이다라고 하면 D램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D램이 있어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저는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누르면 조회가 돼서 꾸준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현재는 잠정치가 2025년부터 1, 2, 3, 4월 달까지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월마다 영업일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 영업일수를 다 이제 기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평균 수출 데이터에 이 3개를 모으면 분기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분기 일평균의 합이 나올 거고 분기 평균이 나올 거고, 이 분기 평균을 통해서 지난 분기와 또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YY로 그림을 그려볼 거고, 또는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숫자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래프로도 만들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다 생각드려요. 그래서 트라스는 트라스에서 나오고, 1일, 11일, 21일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확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확정 수출 데이터는 이 잠정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정 수출 데이터로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서 대부분의 수출이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의 수출 데이터를 이 라면 수출 코드로 이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제 뭐 확정 수출 데이터로 15일에 발표되는 거를 지난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라면 수출 데이터가 4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뭐 5월 15일에 4월 달 라면 수출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시장이 예전 초기에는 막 흥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을 이제 예를 들어 원주 지역이랑 그다음 강원도 원주 지역이랑 밀양 지역을 합쳐가지고, 아 이게 이제 3월달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니까 이게 판가도 있고 하니, 이걸 이제 금액을 달러로 나누면 판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잠정 수출 데이터로 일찍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잠정 수출 데이터가 너무 이제 한 지역에 비슷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쪼개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잠정 수출 데이터로만 보기에는 전국 단위니까, 전국 단위로 보면은 너무 세부화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의 실적을 그래도 추적 관찰하기가 어려우니, 시장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미용기기를 수출 데이터를 쪼개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이 잠정 수출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 확정 수출 데이터가 지금 제가 말이 좀 꼬여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잠정 수출 데이터는 전국 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전국 단위 수출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수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뭐 전력기기를 뽑던가 또는 미용기기를 뽑는 경우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뽑으면 그 특정 기업만 발라서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다만 이제 좀 전에 라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하는 게 삼양식품이 핵심이니까 삼양식품 하나만 보면은 되는데, 잠정 수출 데이터만 봐도 되지만 확정 수출 데이터까지 그래도 챙겨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미용기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뭐 클래시스를 내가 최근에 보고 싶다, 원택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 기업의 수출 코드 901890이잖아요. 보통 6단위로. 그럼 대전 유성 지역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원택의 수출을 어느 정도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901890을 전국 단위로 만약에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잠정치 조회도 6단위로는 여기서는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료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901890을 누르면 매월 단위로 뽑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그 기본 조회로 해놓고 그 다음에 901890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10단위로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901890을 넣으면 쭉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관리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노가다로 송품 파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관리를 세팅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쭉 보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지역별로 이거 수출 데이터 다 잘 정리하면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달러에다가 나누기 하면은, 중량 나누기 하면은 판가도 알 수 있고, 이거 수출 데이터도 알 수 있으니까, 야, 이거 노다지네, 노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제 생각이 또 듭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볼 때, 일평균으로 보면서 QOQ랑 YOY로 보는데, 한 달 단위나 또는 11일, 21일, 매월 1일에 있는 이 잠정 수출 데이터만으로 처음에는 시장이 막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도 이제 조금 흔들리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덜하다.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수출 데이터라는 게 분기 일평균의 합이 중요하고, 지난달 한 달 너무 빵 튀었던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달이 MOM으로 줄더라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번 달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이 나왔다. 그러면 최근 이제 3개월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기 단위로 분기 평균의 어떤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달이 전월 대비해서는 수출 데이터가 좀 적게 나왔어도 직전 분기 평균보다는 높냐,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서 분기 QOQ의 어떤 개선 방향을 깰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요. 또는 이제 YOY로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랜드 같은 경우가 있다.
이게 무조건 좋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적자, 그러니까 YY가 이제 너무 고점 치고 피크아웃 하는 모습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최악으로 들어갔다가 YY로 개선되는 흐름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성을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주가와의 어떤 모습을 또 비교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출 데이터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되고, 수출 데이터는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들, 뭐 주가 모멘텀이든 아니면 비슷한 기업의 어떤 그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든 또는 컨센서스가 상향되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수출이 핵심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수출 데이터라는 게 결국 QOQ랑 YY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어떤 업종들은 반대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피크아웃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요. 이번 분기는 보다는 다음 분기부터 수출이 확대될 거야. 근데 이번 분기에 수출이 안 좋다고 주가를 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애널리스트나 이런 보고서에서도 다음 분기부터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1월, 2월, 예를 들어 뭐 2분기다. 2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1월, 2월, 3월 수출 데이터를 실망하고 주식을 팔았으면은 보고서까지는 체크를 안 한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고서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수출 데이터를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게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중심주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센 놈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이걸 컨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코드도 눈꽃빙수 회원분들 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섹터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들만 보자. 그 이외의 수출 데이터들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 그게 저의 생각이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 데이터나 수입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이외에 뭐 RS를 기준으로 해서도 뭔가 모멘텀이 좀 처지는 곳에서 기웃기웃거려봐야 확률 떨어진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나 금액 대비해서 등수를 보고, 이 카페라떼 회원분들은 이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공짜로 들어오시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계속 정리하잖아요. 어떤 섹터들이 지금 센 것 같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걔네들이 상대 강도에서도 센 놈들은 뭐다. 이게 교집합이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되는 수출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챙겨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돌고 힘이 붙고 이쪽에서 수출 데이터를 봐야지, 너무 이제 마이너한 쪽의 수출 데이터들을 많이 뒤져봐야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같은 수출 데이터 앞만 봐봐야 지금 좋아지는 거는 잠깐 좋아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그쪽이 상대 강도도 약하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거로 보면 그쪽이 개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미 분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잠깐 이제 수출 데이터 좋아지는 거 보고 허겁지겁 들어갔다가는 거의 다 물릴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출 데이터라는 게 결국 상대 강도랑 유동성 공급, 시장의 중심주의 수출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봐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도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고용량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과열권까지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고용량 수출 데이터 하나만 믿고 계속 고를 외칠 수는 없고, 오히려 한 턴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냥 고용량 수출 데이터가 좋다는 건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수급이 과열이니까 좀 수급이 비어질 때까지 내가 좀 참고 있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수출 데이터는 힘이 센 놈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 시장의 변두리에 있는 것들 암만 열심히 봐봐야 의미 없다 라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잠정이 제일 중요하다. 확정 수출 데이터는 잠정으로 못 보는 것들 위주로만 보는 거지, 확정 수출 데이터 이미 잠정에서 이미 다 수출 데이터 봤는데 그걸 또 이제 잠정 확정해서 또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주가는 먼저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컨센서스의 데이터랑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뷰티 디바이스의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APR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봤단 말이죠. 근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는 화장품이 굉장히 잘 될 거야. 근데 그 APR의 화장품만 수출 데이터로 발라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가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뷰티 디바이스만 바라보는 그 시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그러니까 주식이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든 내가 생각하던 그 사귀는 사위의 어떤 애인이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고를 때는 하나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고 고르잖아요. 배우자의 손익계산서와 배우자의 대차대조표와 배우자의 이제 지배구조랑 이런 것들 다 보고 고르듯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가라는 것도 그 좀 더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데이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선택과 집중은 상대 강도와 유동성 공급이 센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